만보기는 닭다리에 만보기를 실제로 채우는 사례인가요? 첫 번째 지금 제시된 닭다리 만보기 같은 키워드는 저 스스로도 이제 빨리 글을 쓰고 싶을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키워드였어요. 기사에서 제일 처음 접했던 게 닭 다리에 이렇게 만보기가 착용된 사진이 한 컷이었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다른 기사들도 계속 찾아봤는데요. 닭다리 만보기 같은 경우에는 왜 닭다리에 만보기가 착용돼 있지? 라고 하고 내용을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100만 보 이상의 수치가 찍힌 만보기, 그 닭을 시세보다 3배 이상 매입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타이틀이었어요. 누가 이런 이벤트를 하나라고 봤더니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지마켓이나 옥션, 뭐 11번가 이런 회사인데 JD.com이라고 해서요. 이 회사가 어느 한 마을에 병아리를 무료로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를 제공을 하고요. 100만 보가 찍힐 때까지 스스로 잘 키워주면 그걸 시세보다 3배 매입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매입한 닭을 자사 쇼핑몰에서 다시 3배 이상 가격에 팔았는데 놀랍게도 순식간에 매진이 된 거예요.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마크, 무슨 인증 이런 거 많죠.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들. 그거보다 오히려 수치로 데이터로 이 닭이 100만 보 이상 뛰었구나. 자연 상태에서 자랐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보통의 닭들은 케이지에서 50일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닭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한 평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한 닭이었어요. 닭다리 만보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주 언급되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에 아주 효과적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책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장착된 만보기가 그냥 일반 만보기가 아니고요. 이 만보기가 데이터가 연결이 돼요. 여기서 찍힌 수치가 실제로 중앙 데이터 센터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바로 자사 쇼핑 사이트에다가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수백 수천 마리의 닭을 일일이 사람이 확인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게 이제 만약에 수만 마리가 돼버리면은 더 힘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닭다리에 이제 데이터가 전송된 이 만보기를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마을 주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수익도 늘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닭을 육아하고 있었어요. 이산 저산 옮겨 다니면서 우 하면서 닭의 수치를 빨리 높이려고요.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였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오고 나서 이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됐다고 그리고 더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딩 쿠킹은 최근에 코딩이 굉장히 붐인데 어떻게 연결점이 있는 건가요? 코딩과 쿠킹은? 실제 제가 책에다가 썼던 타이틀은 코딩보다 쿠킹이란 타이틀인데요. 신문 기사에서 제가 접했던 좀 안타까운 내용이었는데 정부가 정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코딩 교육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교육 시장이었어요. 이 학부모들이 코딩 학원에 아이를 데려갔더니 학원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입시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학습을 위한 겁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코딩 열풍으로 인해서 좋은 스펙을 쌓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육의 의도가 흐트러지게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쿠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리하는 로봇 때문이에요. 로봇이 요리를 하게 되면 누군가 훌륭한 요리사의 레시피가 필요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요리하는 로봇 식당은 미슐린 가이드에 자주 언급됐던 요리사분을 초빙을 해서 그분의 레시피대로 로봇이 요리를 해요. 중요한 거는 그 요리가 하나하나 판매될 때마다 그 요리사분에게 로열티가 지급이 돼요. 미래에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내가 만든 레시피의 요리가 몇 개가 팔렸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코딩보다
레시피 저작권이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기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코딩보다 쿠킹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책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섹스로봇, 섹시로봇도 인상적인데요. 이건 리얼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관련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이 섹스 로봇과 섹시 로봇은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단 모든 시장은 혼자 사는 남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에 봤던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 캐나다에서 이 섹스 로봇을 가지고 한 번에 8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손님이 인형을 원하는 인형, 이제 본인 취향이 되겠죠. 원하는 취향의 인형을 그대로 안고 룸으로 들어가서 그런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성공을 발판 삼아서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건 성매매다. 그건 아니다. 근데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를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섹스 로봇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데 반대로 섹시 로봇, 제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키워드를 만든 건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인물을 별도로 맞춤형으로 인형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혼자 살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서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봇, 말 그대로 로봇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로봇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섹스 로봇과 섹시 로봇은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혼자 사는 삶의 생활상도 분명히 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제가 책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큐스펙은 뭔가 저희가 또 새로 쌓아야 하는 스펙의 종류인가요? 큐스펙은 제가 책 내용에서 대안 쪽에 넣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은 글자를 하나, 두 개 정도만 써도 이미 관련 검색어가 뜨기 때문에 키워드가 뜨기 때문에 별도의 문장을 완성해서 우리는 정보를 찾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완성시키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큐스펙은 실제로 제가 강의하면서도요. 100명, 200명, 300명 교육생을 만나면 실제로 질문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아요. 질문을 안 해요. 공부하러 왔는데 강사의 말만 들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이 있고요. 말로만 하게 되면은 원하는 답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내용의 질문이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하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 같은 질문이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멋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을 담아서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실제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키워드를 꼭 좀 언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빌 게이츠가 세계 부자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자가 누군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빌 게이츠 이전의 부자가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대형 마트 있죠.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말 그대로 유형자산, 부동산이 많았어요. 실제로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평소에 경비행기를 타는 걸 좋아했던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만나더래요. 이 도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해요. 여기다가 월마트를 지은 거죠.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거죠. 이런 식의 위치에서 부동산을 많이 획득해서 세계 최고가 됐었는데 지금의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글로벌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형 자산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많은 고객 데이터가 나와요.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고 언제 샀고 어디서 샀고 이게 데이터가 되겠죠. 이거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요.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가 됩니다. 아마존에서 나온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너는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해. 그래서 여기서 분석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이 고객에게 이 음식을 산 고객에게는 이 음식도 함께 추천해보자. 나중에 딱 펼쳐놓고 봤더니 매출의 3분의 2가 추천했던 상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무형의 자산이었던 거죠.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그와 같은 무형 자산이라는 사실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책에서 말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 지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